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저희 혼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성 대표가 출장 중이라 이제 토요일인가 금요일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원래 이제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녹화할 시간이 오늘밖에 안 돼가지고 녹화를 혼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혼자 하니까 조금 흥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재미없어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에 이제 겉표지에 우리 이제 표지물에 복희 여와도가 있습니다. 복희 여와도. 이제 복희를 이제 중국 사서에는 또 일반 우리나라 그 해는 태워복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대 문자를 보면은 고급문을 통해서 보면은 태호하고 복희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신농시 위에다 복희씨를 놓는데 복희는 우임금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는 여호와의 남편이에요. 제왕 세계에는 물론 이제 복희와 여호와는 남매지간이면서 서로 부부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고금의 형태를 보면 이제 부부였다. 그러니까 그 복희 씨는 저희 황제족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저기 염제 신농시의 족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부족이, 두 종족이 누비 혼인으로 이렇게 짝을 지었는데 그 짝이 내용을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림은 중국의 지금 지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시사당벽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신당군 사상 연군가 그것은 김제 어떤 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 무시사당벽화를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당군이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쓸 때가 신당군 연군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책을 쓴 1947년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고대 그 고급문이 청동기 명문이 발견됐더라면 더 심도 있게 발견했고, 이런 당군 같은 어떤 허황된 잡설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나라의 운명이고, 또 역시 우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혼돈에서 다시 정리된 상태. 그러니까 한번 정리 실서, 그러니까 케이오스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가 되고, 코스모스면 케이오스가 되죠. 그러니까 무질서 다음에 질서의 우주가 열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한 나라의 운명도 역시 그 혼돈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질서에 있는 세계로 갔다가 다시 지금 무슨 세계입니까? 혼돈의 세계죠. 정체성이 굉장히 그 난립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자, 이런 현상은 언제부터 일어났죠? 김영사에 집권할 때부터 민주를 부르짖는 세력들이 들고 나왔을 때부터 이 나라는 그런 과정을 정체성의 혼란을 굉장히 겪게 됐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어떤 기초적인 질서가 완전 해체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됐죠. 왜 그런 상황 오게 됐는지 그것은 우주 변화 원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 동도서기 중체서용이라는 말을 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할 때 19세기에 그 동양의 어떤 물질 문명이 너무나 뒤처져가지고 서양의 어떤 이제 복속이 되고 지배가 되고 서양 문명에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우리는 동도서기, 동쪽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러니까 동양상국의 자기의 근본 정신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이런 말을 공부할 때는 맞는 말이다,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떤 종교 사상들이 동쪽에서 태동을 했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맞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나 우리나라에는 유교, 지금 내가 쭉 이때까지 뭐였어요? 유교에 대해서 말을 했죠. 유교는 옛사람이 말을 했는 게 말을 전해주고 다 수리부작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말을 전술했을 뿐이 자기가 짓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 공작을 했죠. 그래서 단지 그 말 듣고 그 옛사람이 말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공자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역사를 완전 개탕을 쳐버렸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도가 사라져버렸죠. 그럼 그 도가 어디 있느냐? 그 도는 바로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가면서 우리 그 고조선의 정서를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 문명, 그리스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앞에 태어 복희 씨가 바로 태어가 태어 복희 씨 아니고 복희 여와도, 저희 복희 여와도가 무시사당 벽화에 나온다는 그 말을 했죠. 복희 씨는 바로 우임금을 말합니다. 우임금의 옆에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는 제우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은 책을 보게 되면은 BC 1500년 전경에 제우스는 동방에서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비교 검토를 해야지 그 말이 맞구나 라고 알 수가 있지, 그런 사전 지식도 없이 넌 개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옛날 조선이죠. 우리나라가 조선이죠. 조선이 말한 동도석이라든 중체석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도석이란 동양의 도덕, 윤리,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 자, 지배질서예요. 지배질서는 뭐예요? 자, 조선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배질서는 단 몇 프로, 한 3, 5% 정도의 양반, 약 10%? 아주 많이 잡아서 한 10%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배 질서고, 자, 그 외에 한 8, 90%는 다 개돼지화 시켜버린 거죠. 그게 지배 질서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편안하게 같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임을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바로 도적인 사회죠. 그런데 그 양반 논리에 맞게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양 온건 개화파가 주장했던 사상으로 동양의 도덕, 윤리, 지배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변별장과 같은 사상을 주장하였다. 19세기 서구 열강의 문호 개방 압력에 시달리는 조선과 일본은 중국이 중체 서양론과 비슷한 논리를 만들어 대응하였다. 조선은 동도서기론이라 하고 일본은 화엄양제론이라고 한다. 동도서기는 동양의 유교적 질서, 유교가 뭡니까? 유교는 완전 인간의 정신을 썩게 만들죠. 왜 썩게 만듭니까? 태동 자체가 변조, 거짓, 부르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유교는 유교 질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은 거죠. 여기서는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고 이번 민주적 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거죠. 이것은 동양의 유교 질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자기 지배계층만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피지배 계급을 잘 지배하고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유교적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와 정신을 중심으로 서양의 근대적 기술과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자, 우리가 동양은 있지 않습니까? 동양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러면 되겠지?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양은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현실로 이화시켰죠. 현실로 이화시켜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떤 노동으로 벗어날 수 있게끔 자꾸만 생각하고 해가지고 과학 문명을 만들었죠. 과학 문명이 우주까지 탐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습니다. 동양은 뭡니까? 그럴 거야. 하늘 전 따지. 그리고 거기 끝이에요. 그렇죠. 자, 구란과 신식물을 갖춘 서양과 전쟁을 하면서 중국은 서양의 과학과 기술 발전에 충격을 받았다. 중체 서양론과 동도서기론은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실용주의가 들어있다. 또한 중심은 여전히 동양의 가치에 두어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 자, 보십시오.
예수가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한 다음에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라. 서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 보고. 자, 그걸 알았죠. 이 동방에는 이 정신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왜냐? 하나의 허상적인 자기 합리화에 너무나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마음적 자세가 안 됐던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한 중심은 여전히 동양의 가치에 두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의지도 담겼다. 동양의 가치가 뭔데요? 자, 지금 동양에 대한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 공부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중국 가야 됩니까? 중국에 가서 배울 게 없어요. 전부 다 미국을 가야 돼요. 그만치 연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되어 있고, 자, 영어 자체는 굉장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접근한 동양 사상에 대한 관한착이 또 서양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위기란 말을 우리 항상 들어서 알고 있지만, 위기가 뭐지? 그냥 아주 엄청난 어려운 상태가 위기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죠? Danger and Opportunity, 위험과 기회로 딱 이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위기라는 게 뭐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동양적인 어떤 사고가 들어갈 땐 중국의 어떤 말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기란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웨이지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명확하게 동양 사상의 의미 자체를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얘네들은 순 거짓말만,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이런 그 자부심도 아니고 어거지죠. 어거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중체 서양이 받아들이면서 중국에서는 근대운동이 양무운동이 시작되었다. 서양의 군사, 과학, 산업기술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꾀한 개혁운동이었다. 자, 개혁운동을 한다고 이게 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놈들은 자기가 스스로 뭐 개발하는 게 없죠. 왜? 이때까지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의 좋은 것만 뺏어와가지고 이것이 내 거야. 이거 내 거란 말이야. 내가 한 거야. 너 것도 우리 정신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내 거야. 이런 식이에요.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면 중국은 인류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뻥이죠. 자, 누에도. 자, 글자를 풀어보니까 누에가 용이었다. 용이 누에였다. 용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했죠. 상상적인 동물이 아니고, 자, 누에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낙빙기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한 족속이에요, 사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일본은 어떻게 했죠? 일본이 유학을 받을 때 순자권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순자권은 굉장히 실용적인 면이에요. 이것을 현실 쪽에 어떻게 유학을 응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한 사람이 바로 순자였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자의 제자가 이사하고 한비자예요. 한비자는 중국의 법과 사상을 체계화시켰고, 이사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나라에 만들어진 법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대로 전해져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진나라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순자의 학설이 중국을 통일하게 만들었고 중국을 지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갑자기 중국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또 이제 그 망상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이 망상의 역사예요. 망상의 역사하고 공상의 역사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그러니까 고려 말 때 우리가 유학을 갖고 왔을 때 우리는 맹자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일본은 순자권을 가가지고 15세기 그때 보면 일본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메이지 유신 때문에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순자의 그 정신으로 현실 속에 유학을 장려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이 그 실용적인 면을 굉장히 중시하였더라고요. 중시하였고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그 서양 학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동양은 자 대항구 때 고종 때 어땠습니까? 그런 의식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되어 있질 않았으니까 그런 의식이 안에서 서양 사상을 받지 못하고 세국 정책으로 일관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죠. 나라를 팔아먹으면 어떻게 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 가지고 처절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방어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고종이. 그것을 누구한테 고종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완용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 을사오종한테 떼어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조는 자 우리 요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개화기 그러니까 1900년대 그 당시에 공부를 안 가르쳐요. 그때 조선 말의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요새는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진짜 말하는 헬조선이더라고요. 길거리에는 똥들이 널려 있고 또 시체가 널려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북한이에요. 자 그런 세상에서 자기도 이제 이런 나라를 다스리기 싫다. 골치 아프다. 고종이 그래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런 거죠. 자 이완용이 뭐야 친러파였죠. 그런데 머리를 굴려보니까 러시아에 보면 우리가 좀 위태우당에 일본에 넘겨버렸죠. 그것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죠. 일본은 바로 우리와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이었고 그래서 그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자 우리를 지배 계급으로 여겨가지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똑똑한 애들 데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시키고 또 일반 뭐 천민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일반 백성이라든지 전부 다 각각 그 시골 마을 산간 마을에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가 독립운동 한 사람들 굉장히 뭐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당시에 일본에 다 순응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독립군들 몇 프로가 안 되죠. 겨우 고작 많이 봤자 10,000명 안팎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자 일본은 군함 만들고 항공모함하고 전투기 만드는 데서 가지고 딱 쳐가지고 싸웠던 격이죠. 자 그런 경우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봐야 되고 일본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대한민국을 아주 세계 속에 이름을 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자 다들 웃어가지고 자 여기서 말한 동도는 완전 거짓말이다. 동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도를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도를 알려면은 우선 조선주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조선주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다 그때 명청이죠. 명청에다 그걸 대고 명만 빨아대다가 망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중국의 그때 청나라에는 어떤 학문이 발달했습니까? 역사학이 고중학이 발달했어요. 있는 자료를 발견해가지고 옛 어떤 증거로 될 수 있는 자료를 유물학적인 자료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탐구를 통해가지고 고중학이를 발견시켰어요. 굉장히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런 그 연구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청대 말기에는 그 유물사관에 입각한 그 고중학이 굉장히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학자들 특히 광말약이라든지 뭐 여기서 낙빙이 선생인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분명하게 청대의 그런 역사학이 얼마나 그 똑바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은 안 그랬죠. 무조건 없어진 명만 바라보면서 명에 대한 어떤 흠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일본한테 넘겨버렸죠. 자 보세요. 자 유교적 통치 질서는 환부역주한 대표적인 인간인 공자를 내세우면서 양반 놈들 자기 기득권 그대로 시키면서 자기들만 띵가띵가 놀겠다는 것이 동도였다. 동도가 아니라 동도였다. 말은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한자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같은 말을 쓰더라도 같은 말을 쓰는 좋은 의미를 썼는데도 그 행동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기에 맞는 말로 바꿔지더라고요. 이게 동도가 뭡니까? 똑같은 도둑놈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은 그러지 않은데 말만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말이 그 의미가 변질돼요.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이조는 환복역조를 하여 동방 역사를 개탕친 공자와 이성론에 빠진 맹자,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적용시키려고 한 주자에 매몰된 허위 위선으로 가득 찬 왕조였고, 기득권 단 몇 프로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킨 개 같은 왕조였다. 요새 이제 이런 것만 개 같은인데 요새 이렇게 쓰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 같은 이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잘못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이조의 사대부리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고, 그래서 문재인은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다. 이조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망해 팔아먹었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하려고 해? 중국의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그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정치 철학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그거라든지 전혀 안 돼요. 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에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죽을 사람은 죽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찾아가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조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듯이 고로 대한민국 망한다. 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망하니 맨날 우리가 밖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돌아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맞죠. 그런데 태극기, 자 이제 태극 시대에서 이제 무국 시대로 화하는 거예요. 그럼 태극기는 소멸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태극기가 소멸되듯이 대한민국도 소멸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소멸되면 우리가 없어지냐? 우리는 있죠. 우리가 있고 새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학습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 자, 천리를 꿰뚫는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 공부를 여기 지금 시켜줍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합니다. 이제 이 강의가 이제 앞으로 동양 서양 철학까지 또 역사까지 동서양 철학 역사까지 다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리하면서도 이제 오늘 강의 강의를 뭘 할까 생각하면서 툭툭 튀어나온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말보다 그 기운을 가지고 그 기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기운을 살릴 것인가. 사람이 기운이 살지 않습니까? 기가 살면 힘바람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바람만 일으키면 그냥 일어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라는 말을 쓰겠지. 왜 우리라는 말을 쓰냐. 민족이지. 민족이라는 개념도 자체도 좀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신바람은 분노를 일으키면 우리 민족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자, 그 신바람은 뭐냐? 바로 상제님의 모습이에요. 어디가 자 보십시오. 자,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구구단을 애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노래하듯이 구구단을 애워요. 아주 그 딱딱한 구구단마저도 놀이로 승화시켜버려요. 슬픔도 놀이로 승화시켜버리고, 자, 이조시대 때 그렇게 양반들이 구속을 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해화로 창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억누른 가슴을, 억누른 한을 다 풀어냈죠. 근데 그 한이 다 풀어지지 않았죠. 그 한이 풀어진 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이 그 일당들이 그 한을 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원이에요. 자, 지금은
난법칙 때문에 모든 걸 풀어놓았어요. 왜? 그래야지 원이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지.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나 그 일당의 조상님을 보면 조선시대 때 다 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 자체는 조상의 어떤 세포 하나하나,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조상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억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기억들이 언젠가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원했던 그것이 언젠간 그 자손에 가서 그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천민들이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한 풀이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은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가 되면 딱 매듭이 지어지죠. 그 매듭이 지는 시점이 저는 문재인이라고 봐요. 자, 문재인이 잘한 것은 뭡니까? 모든 주사파들, 모든 빨갱이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났죠. 그렇게 되면 청소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는가,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기쁘고 놀라면서도 기쁜 소식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바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까지 하나의 열을 둬야 되죠. 그렇죠? 자, 철저하게 망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이제 그날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제 희망을 가지세요. 자, 우리가 주역을 봐도 난세일 때는 군자들은 숨어서 자기 힘을 길러요. 난세일 때 이런 드러나가지고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왜? 나서면 처지니까. 그러니까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동안은 참고 인내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공부할 시기예요. 자, 그리고 중국 역사 반만년 동안 중체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있는 사실을 허구로 변절시켜 세상을 가구판, 우리가 이제 가구판이라는 그 노름이 있다고 합니다. 가구놀이라는 게 구자진 사람 뭐 땡겨가는데 요새는 근데 가짜 진짜가 나오기 전에 그 가짜들이 아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게 막 허세를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판이 있대. 노름판이 있대요. 지금 가구판이 어떤 놀이인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가구판 노름으로 만들어 버렸다. 오히려 고조선이 망하고 그 고조선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기독교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나가시면서 체의 역할을 하였다. 체는 거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틀이죠. 이 틀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실용적인 게 나왔죠.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또 나왔어요. 자, 그 바탕이 있었기에 그 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과학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자, 우리가 그것은 여름 기운을 갖고 태동한 기독교의 힘이었고 여름 기운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자, 우리 봄 좋죠. 날씨 좋죠. 가을 날씨 좋아, 살기 좋아요. 그러나 봄에는 씨앗을 뿌려요. 가을엔 걷어들여요. 근데 봄에 만물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도 이제 봄에 씨앗을 걷어가지고 좀 돈 좀 벌어보자 생각해가지고 가을에 벼를 심으면은 봄에 거둘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 했는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여름을 거치는 여름의 극기, 아주 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고 이런 극기 시절이 지나야지. 이때는 여름은 바로 만물을 성장시키는, 모든 것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모심 풍성하고 이런 여름을 거쳐야지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자, 기독교 가는 곳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발전했어요. 기독교는 여름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여름은, 자, 인이 예신 오상 중에서 예를 말해요. 예를 지켜야지. 그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하려면 어떤 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간격을 지켜줘야죠. 그게 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만물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을 해가지고 조선이 망하게 됐고, 망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고, 자,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태동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됐고, 그것이
그 힘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선 누구도 부족을 못해요.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기독교는 바로 고조서 문화가 서쪽으로 가서 이식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거기는 고조선의 어떤 정신이 들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자, 만물이 성장해야 가을이 되면 거두게 되는 것이고 바로 성장해야 다음 봄을 또 준비해서 씨앗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여름엔 굉장히 번창을 해줘야 돼요. 번창을 해줘야 되고 그 번창을 해주고 그런데 그것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열매 맺었을 때 그 열매가 맛있고 달고 맛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극기 기간을 바로 한 516년간 당해왔고 또 그런 고통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죠. 연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고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외부 세력이 우리를 지켜줘요.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형세에 있고 왜냐? 바로 우리는 이 우주의 결실을 맺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는 무슨 공부? 우리가 속세를 살아갈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 속세가 아닌 인간 본연의 인간 정신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해 가지고 또 사상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공부하기 참 좋은 땅이에요. 왜냐? 자, 날씨가 덥지도 않죠. 춥지도 않죠. 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한 20 몇 년 동안 가르쳤지만 공부 잘하는 애는 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여름에는 나 자신을 이겨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을에 선선하니까 공부를 하고 겨울엔 혼자 방 안에 앉아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봄에는 나른해서 공부 못하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공부 못하고 겨울에는 밖에 선선해서 나가 놀는 게 좋아서 공부 안 하고 겨울에는 아랫목이 그리워서 공부 안 하고 이게 다 핑계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제 전자 쪽으로 택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고 우리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명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준비 안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교육단체, 교육도 종교단체 이런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키는데 가장 큰 공부가 뭐냐? 거기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마지막으로 공부할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 반반전의 문제라고 보여준 그 역사가 바로 잡혀야 되고 역사 의식이 바로 잡히면 우리나라는 그냥 크게 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적인 심적인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족속이에요. 족속이니까 그냥 공부하세요. 자, 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가 아까 이게 좀 찍었는데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그래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은 중국 애들은 생각만 있고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때로 몰려가 남의 것 훔쳐다가 자기 것 있냐 하는 것이 습이된 족속이에요. 얘네들이 5천년 동안 그런 습이 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창조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뭐 했지? 그래서 뺏어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1대1로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남의 거 좀 뺏어오려고. 그러나 그게 걔네들이 그 약점이라 할까? 약점이니까 그 취약점인 게 뭐냐면 강한 사람한테는 고개도 못 들어요. 이게 중국 특징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꼼짝 못 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자,
중국 떼놈족은 그들이 더러운 습성 때문에 더 이상 앞 세상에 더 존속할 수 없는 족속이다. 아니 존속하면 안 되는 족속이다. 그래서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 거짓으로 세워진 왕조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현상적인 사고가 중국은 지금 아직도 굉장히 잘 사고 있는데 왜 중국이 망하냐? 어떤 사람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올해 다르고 올해 이제 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또 달라요. 보세요. 자, 이제 또 다음 댓글인데요.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셔서 요즘 이용 교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셔야죠. 선교사님들이 미개한 한국에 오게 된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성령이었다고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말을 내가 이제 덧붙일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 참 좋으시고 이게 좋으시고 이런 분이 우리 방송을 보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옮겨봤습니다. 자, 어떤 분이 허경영에 대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허경영. 근데 이제 허경영 우리와 유태는 형제입니다. 허경이 누군데요? 허경이 말하면 다 100% 맞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 보통 사람도 100마디를 하면 10마디, 20마디 맞아요. 단지 그 맞지 않는 게 몇 마디인가, 한 70%인가 50%인가 30% 그게 문제이지 모든 사람이 맞는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서민요 제조업에 매달리지만 영성사업하고 영성사업이 뭡니까? 어떤 영성사업은 어떤 종교적인 문화 아닙니까? 종교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영성사업 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미쳐버려요. 이 영적인 공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부는 방향을 잘못 들어가면은 이건 사람 망치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허경 같은 선생 만나면 미쳐요. 미치고 돌아버려요.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구멍을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영성 사람을 가장 번창할 때 맞는 게 누구냐? 기독교예요. 물론 지금 많이 변질됐지만은 왜냐? 속세적으로 너무나 안주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보고 맨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가 들어왔을 때 19세기 말에 그 당시에 쓰신 동양 사상의 어떤 정통하신 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든지 또 그냥 사상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영사상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하다 보면은 만약 그게 제대로 된 수행법이면 10년, 20년 하다 보면 하는 중에는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 엄청나게 밀어닥칩니다. 이때 다 변질돼 버려요. 이것을 견뎌내야지 영이 제대로 된 영이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영성 산업한다고 하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이 반드시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행법을 여러분 여기서 대놓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도 그 수행법 하면서 10년, 20년간은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현실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신 심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했어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고대에서 공부하면서 이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암벽을 탔어요. 암벽을 타면서 그때 보면 다시 암벽을 타고 극한 상황에 왔다 가면 글자 다시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암벽을 타다가 아마 뚝 떨어져 한 18, 20 몇 미터에서 툭 떨어졌어요. 20m 동안 구르면서 뚝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완전 전신 마비가 됐죠.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제가 제대로 걷기 시작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제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어떤 이제 좋은 한의사를 만났고 한의사한테 1년
치료받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몸이 좀 일었을 때가 됐을 때 앉아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몸에 기를 돌렸죠. 기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의학서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몸을 치료하구나, 그런 사람의 몸을 알게 되더라고요. 몸을 알게 되니까 다른 아픈 사람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래야지 영이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사업 함부로 말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계 통일하자고 합니다. 자, 세계 통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영성적인 수련이 확실히 된 사람이 세계 통일을 하는 거예요. 떠버린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기운이 말이 아니라 몸이 되어져야 했어요. 몸이 되어야 되는데, 몸이 어떤 몸이냐, 이 우주 기운을, 천지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몸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 공부가 안 되면은 말짱 헛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좋지만 허경영 강연 보면 쉽습니다. 허경영 강연 보면은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허상에 빠져버려요. 이 허상에 빠지면 그 약이 없어요. 자, 제가 이 공부하면서 그 전에 고금을 만나기 전에 당군의 고금을 굉장히 많이 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 나중에 다 봤을 때 완전 정신병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너무 극단적이고, 당군을 말하지 않으면 어떤 적으로, 그런 적을 눈에 쌍심지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바로 당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말도 다 설득이 안 돼요. 왜냐? 허신이 들면 있지 않습니까? 허신이 들면, 이 허망한 신이 들게 되면 사람이 몸에 붕 떠버려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살지는 못해요. 자, 우리가 흔히 수행인들 하는 말이 있죠. 수행인들은 속세를 살면서 속세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세를 그러니까 속세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살아야만 생각과 또 행동 자체는 보통 사람하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맨 처음에 볼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그거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의심을 해보는 거야. 산은 물이 될 수가 있고 물이 산이 될 수 있겠지? 해가지고 잠깐만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 보고 다시 그 고난과 고통 속을 내려가 딱 보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구나,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겪게 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예요. 이런 역사를 다 그것을 자기 현실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맛 저런 맛 다 맛보게 하면서 세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뜨면서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천지 기운을 받아들이고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돼. 물론 제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그런 경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흉내는 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아는 사람은 허경영처럼 그렇게 난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 혁세에 어떤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나서지 않죠. 절대 안 나서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 고심을 할 때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깨어나게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을 해야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제시를 해주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뭐 하겠다, 나는 뭐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면 이름풀이 잘해요. 내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이런 거 많이 해요. 저도 20대 때는 많이 속았어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말이 맞다 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아니고 그런 걸 많이 발견했어요. 너무 많이 속다 보니까 속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장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의심을 해야 돼요. 저게 맞는가? 무턱대고 너는 아니야가 아니라 저게 맞는가? 아닐지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게 맞는가 하고 자기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밝혀내야 돼요.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1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화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인간의 이 삶 자체는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영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가 우리말 돌아가신다. 죽는 걸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어디로? 본체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체자로 돌아갈 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얼만큼 자기 자신이 노력하느냐. 어떤 속세적인 삶을 위해 가지고 사는 것보다 자기 영을 살찌우기 위한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산업, 영적 산업, 그건 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 우리가 말할 때 대승불교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소승불교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는데 남을 깨우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단지 그 방법은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라. 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올라가자?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승 쪽에 훨씬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허경영의 강의를 들으면 맞는 것도 있지만 고대학에서는 영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문자를 보고 그 당시 우리 조상님들이 참 영특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어떻게 그 당시 청동기에 그 역사를 새겨놨는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참 그때 이제 나중에 후손 놈들이 역사를 읽었을 텐데 그것을 다 소각시켜 버리고 우리 역사를 변조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하여튼 그 당시의 사회생활이라든지 어떤 생활형 형태를 다 적어놨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그때 반만 전에 어떤 사람은 불과 260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4500년 전, 약 반만 년 전의 이야기를 문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영 아닙니다. 그냥 속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서 알게 합니다. 못난 놈이 이름 붙이하고 난 이런 놈이다 라고 하고 말할 것입니다. 허경은 또 하나의 관계일 뿐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학을 공부할 때, 고문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를 해야 되지, 이것이 허상적인 어떤 이러면 되겠지, 이럴 거야 하는 상상력 가지고 하면은 누에가 용이 되는 겁니다. 누에가 용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옛글을 보기에는 좋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 허경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늘의 어떤 천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을 나타내더라. 응님 여서 호행사병이라. 이 응은 올빼미 응자예요. 또 매 응자로 보기도 하죠. 자, 매는 졸고 있듯이 서 있고 호랑이는 병든 것처럼 걷는다라는 말이 책은 다음에 이런 게 담겨져 전하고 있습니다. 책은 다음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옛날에 봤던 것이 이런 강의하다 보니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마다 좋은 말 있으면 다 그냥 적어놔요. 적어놓고 하니까 예를 들어 생각날 때 딱딱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마치 이제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매는 조는 듯 서 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 어슬렁 걷지만 매는 하늘이 제왕이요 호랑이는 땅이 제왕이듯 그들의 속은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 기회를 기다리다 때가 오면 그때서 사냥감을 낚아챈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나서요. 절대 안 나섭니다. 안 나서고 이렇게 그냥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때가 되면 천지 기운이 만약
누가 그 사람이라면 천지 기운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말로 자기를 망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고수는 허술해 보이지만 속에 날카로운 그 무엇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도 총명과 재능을 깊숙이 감추고 실력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릇이 큰 자만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변변찮은 총명을 내세우고 잔재를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속내도 지니고 있다. 큰 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상하게 이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는 곳을 많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영능력자들 이렇게 와가지고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찾아오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 또 많이 만나게 됐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때가 되면 다시 모일 거라는 생각이 불뚝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나올 때 나도 같이 한 자리, 같이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때가 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또 보세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선생님 공부가 책으로 출간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훌륭한 역사 속 기억이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려고 예전에 이제 그 한 20년 전이죠. 한 15년 전, 10년 전 출판사 사장이 저보고 책 좀 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그 당시에는 선생님 책도 안 듣는데 난 책을 낼 수가 없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좀 까짝까짝 되다가 말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책을 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 다 말을 해놓은 것이고, 그냥 세속에 살기 위한 한 공부가 아니라 어린 시절 큰 사고로 제가 10살 때 큰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40만이 깨어났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뭐 한 40살까지 뭐 이렇게 계속 아팠습니다. 몸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종교를 거치며 불교, 기독교, 유교, 그리고 도교, 그리고 증산사상을 접하면서 생긴 의문을 찾다 보니 반반전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답을 얻었기에 이게 답이었구나. 바로 이 뿌리를 찾기 위한 공부가 그런 과정들이 마치 선제동자,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어떤 이제 진리를 찾기, 법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건방진 생각도 아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는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보이는 공부이고 마음이 열려서 글자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그 근문식을 번역할 때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는 암벽을 탔어요. 이제 그 쭉 다른 데는 애들 가리키다 이제 하루 쉴 때는 암벽을 탔어요. 암벽을 타고 극한 상황이 그때 암벽도 잘 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타다가 그리고 이제 극한 이게 이제 손가락 이 암벽을 타신 분은 알겠지만 손가락 하나가 이 몸 자체를 다 지탱해줘요. 몸을 이게 딱 놓치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했을 때 뭐가 열리더라고요. 그 극한 상황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그걸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큰 사고를 당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이 열리려면 글로 쓰는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 그 입장으로 가야지 그 책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여분의 얘기지만은 선생님은 락선생님 돌아가시고 항상 그분의 영정을 그 서재에 모셔놓고 아침마다 차를 올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이제 제가 직접 그 낙빙의 선생님은 만나 뵙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눈빛에서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 오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좀 제대로 된 방향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근무 신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잡고 어떤 그 공설화되게끔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현 인류가 태동한 그 직계 자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장자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상대부가 있으면 또 같이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얘기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자, 열려 보이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면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다는 것을 알게 함부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있지 않습니까? 글 잘못 써가지고요. 글은 뭡니까? 글은 마음의 흔적이에요. 흔적은 남는 거예요. 남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냥 말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티벳의 어떤 수도승 같은 경우는 열심히 몇 년 동안 그림을 아주 정성 들여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걸 놔둡니까? 지워버려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을 쏟을 때 그 자체가 자기에게 수련하는 그 입장이지 그것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감상한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걔네 삶들은 항상 수행이에요. 그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삶의 어떤 흔적보다는 그런 모습들을 깨우쳐 놔야 돼요. 근데 깨진 생각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과연 깨진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제가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몸을 다치고 나가 산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이때까지 공부했던 정리하면서 막 이제 우리 고대사에 대한 번역도 하고 막 했어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딱 보면 장난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 1년간 하고 다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 짓는 거죠. 나는 죄를 짓게 한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책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